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0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2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8월 6일이고요. 절기상으로는 내일이 바로 입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지무지 뜨겁고 습한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절기상 입추가 되면서부터 명리학에서는 바로 가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이제 서방으로 이제 기둥 서방 이런 서방이 아니고요. 서쪽을 뜻한다고 해서 서방으로 넘어가게 되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을,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지절이라고 해서 한가위가 있는 그런 절기가 되겠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늦가을이라고 해서 또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까지가 신축년 을미월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내일 입추 절입 시간이 몇 시냐에 따라서 절입 시간 전까지는 을미월로 보지만, 오늘이 신축년 을미월의 거의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일간은 병화일간이죠. 대체적으로 신축년 을미월의 병화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일주별로 6번이 나와야 되겠죠. 병신일주, 병술일주, 병자일주, 병인일주, 병진일주, 이렇게 뭐 6개 정도, 병월주도 있겠죠. 이렇게 6개 정도가 이렇게 벼야 되는데, 한 달이 30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6개의 일주 중에서 3개 정도밖에 못합니다. 물론 이제 또 다음 해에서 60년 후에 들어오는 그런 신축년 을미월에는 또 나머지 못했던 것들을 또 공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같은 달에서 그 6개의 일주를 다 공부하는 것은 원래 말이 안 되죠. 30일까지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중에서 병술일에 해당되는 것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병화일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월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보는데, 일단 일간 먼저 병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3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병화는 양화다. 그 다음에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데, 내일은 정화가 되겠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입추가 되겠죠. 입추 15시 54분, 즉 오후 3시 54분에 입추가 되는데, 내일은 이제 3시 54분 이후가 되면, 3시 54분이 되면 일단 미월이 아니라 신월로 되는 것이고요. 3시 54분 이전은 이제 미월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화 일간 공부하면서 미월과 신월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가지 월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오늘까지가 이제 미월이라고 보면 되고요. 내일은 이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 미월이라고 하는 걸 제가 환절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일간이라고 하는 건 양화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뜨거운 열기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촛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빛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고, 모닥불이라든가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열을 좀 활용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이것이 일간이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열기보다는 빛으로 보는 것이 더 사주로 공부할 때 이 아이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병화가 아닐 때, 예를 들어서 해자축월의 병화가 아닌데 병화나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쓴다라기보다는 해자축월이 추우니까 따뜻한 열기로 쓰는 것인데, 그때 해자축월의 병화 정화가 일간이었을 때도 그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하죠. 빛도 되지만 불을 뜻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불이라고 하는 것을 놔두면 그냥
불일 뿐인데 이것을 양이라고 하는 불과 음이라고 하는 불로 나누게 되면은 음양의 차이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는 겁니다. 즉 양화라고 하는 것은 남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맹렬한 그런 기세의 화라고 하면은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이 화는 병화에 비해서입니다. 병화에 비해서 그 빛이 강렬하지 않죠. 그 다음에 뜨거운 것도 병화만 못합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 음화, 양화 이렇게 나눠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맹렬한 뜨거운 기세, 그래서 가장 뜨거운 태양지화에 우리가 비유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뭐랄까 정화 생각할 때 항상 촛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병화를 생각할 때 항상 태양만 생각하지만 일반론적으로 병화를 이해하기가 가장 좋은 게 하늘에 있는 태양의 비유를 했을 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가장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으로서 병화를 태양지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정화는 촛불과 같은 모닥불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비유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촛불이 두 개가 있어요. 촛불 두 개. 근데 하나는 촛불이 커가지고 빛이 밝아요. 근데 하나는 촛불이 비실비실해 작아, 좀 있으면 꺼질 것 같아. 그러면 같은 촛불이라도 빛이 강한 것이 어떤 거예요? 병화가 되는 것이고, 빛이 약한 것이 음화가 된다. 그래서 이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물론 이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촛불 두 개를 갖다 놓고 얘가 병화고 얘가 정화다 이렇게 나눠서 항상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할 때는 얘는 태양과 같고 얘는 등촉지화인 촛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명확하게 구분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일단 양화인 병화가 됐든 음화인 정화가 됐든 일단 불이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뜨거워지고 빛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빛이 강해지고 열기가 막 1000도, 2000도, 3000도 계속 올라가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것도 냉각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냉각수. 그래서 물을 넣어가지고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통제 억제를 시켜주는 것이고요. 뭐 발전소라든가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 그 난방기 중에 보일러 있죠. 보일러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식지 않으면 보일러도 폭발을 하게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갖다가 통제시켜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불바다가 되겠죠. 지금 터키 쪽에 지금 산불이 며칠째 계속 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 그랬고 예전에 호주에서도 이제 산불이 엄청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일으켰는데, 지금 터키 같은 경우가 지금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진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불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불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돼, 그거를 불을 못 끄게 되죠. 처음에 어느 정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선 안에 있었을 때 바로 불을 껐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엄청난 피해. 그러니까 스스로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가 너무 왕하면 스스로 분멸하죠. 타서 스스로가 뗄감이 없어질 때까지 타버리면 스스로 불을 꺼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병하든 정하든 간에 화가 왕했을 때는 그 화가 치열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도 있지만은 임수를 쓰는 것이 병하든 정하든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가 왕해졌을 때 임수를 통제하는 것이고, 정화가 왕해졌을 때도 임수를 쓰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병화가 임수를 쓰게 되면 화도 통제하지만 수보양광이라고 해서 빛을 약간 더 밝게 해주는 그런 면모도 있다. 또 정화가 임수를 쓰는 것도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것으로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약한 불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강하게 태워줄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장작이라든가 이런 연료가 필요한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일간이 약했을 때 간목으로 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도 약했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해주게 되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편인을 떠나서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쓴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양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서 약하더라도 그렇게 목에 연연하진 않지만은,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어요. 인위, 사람이 일부러 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반대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야지만 그 빛을 계속 지속적으로 태울 수 있다. 전기불은 뭐예요? 전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촛불도 계속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작불도 뭐예요? 장작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으면 불을 계속 태울 수 있지만은 장작이 떨어지게 되면 불도 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정화는 일간이 왕한 경우는 물론 이제 임수로서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은, 왕하더라도 연료는 별도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병화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병화, 정화의 어떤 특징, 또 오늘은 병화일간이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미월에 해당이 되는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미월입니다. 미월, 이제 오늘 내일까지만 하게 되면은 미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다음 해 미월이 되어야 하겠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쪽입니다. 남쪽이면서 계절로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 특히 미월 같은 경우는 늦여름이라고 해서 만하라고 하죠. 만하 내지는 개하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 지나게 되면 바로 신유 술서방이라고 하는 가을로 넘어가게 되죠. 즉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환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진술충미월이 다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진술충미월은 공의 오행으로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병화가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4를 보게 되면 임관지가 되고요. 병화가 5를 보게 되면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병화가 4, 5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뭘 쓴다? 임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여름이고 같은 양기가 좀 있는 그런 시절이라 하더라도 이 미월은 4, 5월과 달리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이 4월, 5월을 지나서 미월이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세가 조금씩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병화의 기세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월령 자체에서 토가 왕하게 되면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라고 하죠. 화생토 해서 화가 토를 생하는 관계에 있지만 일간 자체가 기세가 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토가 왕해지게 되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화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회기무광하게 된다. 회기무광이라고 하는 것은 회광이라고도 하죠.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될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게 토가 많아져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죠. 태양이 쨍쨍쨍쨍 밝게 비칠 때는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라고 하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볼 수 있지만은, 회기부강이 돼서 날이 흐려지거나 태양빛을 가리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많이 약해지게 되죠. 또 무토, 그래서 미월에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무토, 기토는 바로 병화 일간의 빛을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화 일간이 병화라든가 정화 일간이었을 때는 빛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열이 됐다라고 하면, 무토기토가 있게 되면 열을 갖다가 보온해준다, 이런 이상하게 좀 좋은 개념으로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병화 내진 정화 일간이었을 때는 반드시 뭐로 본다? 빛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미월에 무토기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물론 이제 약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개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간목이 있는 것은 일간도 생조해 주는 것에 더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역할, 빛을 가리는 것을 일단 제거시켜주고 병화의 빛을 밝게 만들어주게 되면 병화가 더 밝아지고 더 멀리까지 자신의 빛을 발산시켜 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또 임수라든가 임수나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간목 같은 경우 특히 일간이 병화일 때는 개수를 보기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죠. 근데 여기에 임수가 월간의 임수가 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무토가 투출했을 때 미월이 되게 되면은 무계 합화 병진영사 무호 기미월이 되죠. 기미월. 그러니까 무토가 투출했는데 미월이면 기미월이 되니까 당연히 안 좋죠. 이런 경우 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신이 일주 이렇게 됐을 때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지지에 뭐 해수 같은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해수가 올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술 밑에도 무토 밑에도 해수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사주를 배합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생각하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일지 밑에 병술일이 된다거나 아니면 병인일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수기가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수가 있어 주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지 않으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 없으니까 약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병화 미열이 되는데 무토기 또 투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임수라고 하는 칠사를 써서 병화를 보강하면 좋을 것인데, 미월 자체가 토가 약한 화가 약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대우는 어디로 가야 된다? 미월의 병화는 임수 경금을 쓰게 되는데 병화 자체가 약하니까 운세는 대우는 목과 운을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되냐?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사주를 설명을 할 때 일간과 원령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이유가, 격국을 볼 때 용신을 찾을 때도 이 월간과 일간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은 양화가 되겠고요. 미토는 토 중에서도 진수, 축미, 토가 있는데 축토와 미토는 음토 이렇게 되죠. 화는 생하죠. 토를 생하는 화생토의 관계인데, 병화일간, 화일간이 토를 보게 되면 내가 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식신 내지는 상관, 그래서 식상이 될 터인데, 병화는 양, 미토는 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다? 상관이 되고 상관격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화는 약하고 토는 왕하기 때문에 화토 진상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토 진상관격, 진짜가 붙으면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진짜 왕하다라고 해서 진상관격으로 논하게 되는데, 일단 설기과다하다, 일간의 기운을 왕한 식상이 많이 뺏어간다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일간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 설기태가 설기과다인 사주 명식은 제일 먼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글자이면서, 병화라고 하는 화 입장에서는 목이 인성이 될 것이고, 그것도 화를 생해주는 목은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공력이 더 크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이 화토 진상관격이 된다 하더라도 진월이라든가 수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병화 자체가 약하지만은,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이기 때문에 토도 왕하지만 화도 그렇게 축월이라든가 진월이라든가 또 수월같이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화토 진상관격이 됐을 때는 간목을 우선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토가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수경금을 쓰고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연지의 축도 신축년이죠. 축미충이 일어나게 되고요. 더하여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술미 삼형이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축솔미 삼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걸 뭐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있으면 되게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축솔미 삼형이 있어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원국 자체에 축솔미 삼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지지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지에 벌써 토가 3개 있으면 이건 토가 너무 왕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경우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미월에 축솔미 삼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무토일간 내지는 기토일간이 전체가 토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세격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이거는 별격이기 때문에 이건 토가 오히려 많아야 좋은 것이지만은 가세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느 일간이든 축술미 이 모든 걸 가지면 토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 것이고요. 특히나 오늘같이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는 병화가 약해져 있는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심히 뭘 한다? 회기무광한다. 회기무광하면서 병화의 기운을 매우 약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로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천간에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빼도 박도보다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제거해주고 일간을 생주해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주 짜임이 어떻게 될지는 생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도 목이죠. 목이지만은 을목, 작은 화초 같은 그런 작은 풀 가지고는 이 많은 축술미 토를 갖다가 다 제거할 수 없다. 축술미가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가 많아졌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걸 너무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축술미 사명이 됐다. 토가 좀 많아졌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요. 연간에 이렇게 신금 있으면 그나마 을목마저 파극해서 날아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제가 봤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병화가 지지로 뿌리 둘 곳이 매우 약하죠. 뭐 술중정화, 미중정화 있는데 미중정화는 충이 돼서 날아가 버렸고 술중정화에 간신히 통근하고 있지만 역시나 토가 많은 것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매우 심각하게 회강되어 있다. 빛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미월에 술까지 있고 축까지 있어서 축술 및 사명이 되어 있죠. 제가 미월에 무토기토 투출되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무자시가 되거나 내지는 기축시가 되거나 또 토가 투출되는 거 뭐였죠? 무술시, 기해시 모두 토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지로 벌써 축술 및 사명 토가 있는데 투출하게 되면 토가 2배, 3배 심한 경우에는 10배까지 토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을목 가지고 토를 제거할 수 없죠.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가면 좋아질까요? 아니죠. 목화운으로 가면 좋아질까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 병화가 살아나는 건 좋은데 화운 같은 경우는 일간 병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뭐 그닥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 마찬가지로 무토는 아니더라도 사주 전반이 지지로 뭐 완전히 진토 아닌 뭐 완전히 다 토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종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우 불합리한 그런 생시가 될 것이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충미충, 진술충, 진술충미를 모두 갖췄죠. 그러면 이걸 뭐 토로 종한다? 종하지 않습니다. 을목까지 있고요. 물론 신금에 의해서 파극되지만 을목도 있고 그 다음에 임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토로 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오시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갑오시가 되면은 충미충은 되지만 오술화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간목이 있어서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 간목은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토를 제거하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도 생하면서요 토도 제거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사주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술화, 미월은 지금 대서절이라 하더라도 축술미 사명에다가 오술 합했기 때문에 축술미 사명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충미충에다가 오술 합으로만 보게 되고, 오술 합으로 보게 되면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세력이 있습니다. 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간목은 토를 제거할 힘은 없고요. 그냥 단순히 땔감으로써 병화를 갖다 생주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목화운이요. 제가 봤을 땐 금술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수랍에 간목까지 있으면 병활관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면 좋은데, 만약에 이 사주가 갑옷인데 목화운으로 갔다, 목화운으로 간다, 이거 대운이 잠깐 틀렸습니다. 이거는 을미대운, 요 을미부터 해지 갑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대운도 아마 이것이 구대운이 될 것 같아요. 구대운. 이거는 대운이 살짝 틀려 있기 때문에 대운을 고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축경인 임진신묘 경인 기축, 그 다음에 정해가 되겠죠. 이렇게 정해. 대운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요 운을 가게 되면은 일간 사주 자체가 수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뜨거운 환경을 가게 되면은 물론 병화 자체, 일간 자체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 주변은 불타서 다 죽습니다. 그죠? 불은 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나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제멋대로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오시가 되면 좋은데, 갑오시가 됐을 때 운은 반드시 금수운으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남자였을 때 갑오시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였을 때 개사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남자였을 때는 오히려 병신시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낳지 말아야 할 생시 무술시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무술시는 둘 다 좋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입주 전날 마지막 날 신축년 을묘월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내일은 정해일로 찾아뵀는데, 내일은 입주가 되기 때문에 또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